RGB가 있는 플러스, RGB가 없는 대신 가볍고 더 오래가는 라이트 스피드, 보급형 유선 모델,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의 색상,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로 돌아온 로지텍 G502의 최신 모델 G502X 시리즈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품 자체에 대한 리뷰부터 전작과 달라진 점들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G502X 시리즈는 G502X 플러스, 라이트 스피드, G502X 유선 이렇게 총 3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세 모델 모두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적용해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가장 큰 단점이었던 더블 클릭 증상을 해결했고, 무게는 89g, 102g, 106g으로 무선은 8에서 12g, 유선은 32g 더 가벼워졌습니다. G502X 플러스 마우스, 트랜스미터, DPI 쉬프트 커버, USB-C to A 케이블, 젠더, 매뉴얼과 스티커가 있습니다. 구형 모델은 무게 커스텀이 가능했는데 신형은 없습니다. 자, 기존 G502 유저들 기준에는 아쉬운 부분으로 느껴질 수 있겠네요. 각 모델별 자세한 언박싱이 궁금한 분들은 상세 정보에 언박싱 풀버전 링크를 준비했으니 참고해주세요. 길이 131.4, 너비 79.2, 높이 41.1mm, 무게 106g, 크기는 구형과 비슷하지만 무게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유선의 경우 32g이나 더 가벼워져 체감이 큽니다. 좌, 우클릭, 휠, 업, 다운, 휠, 클릭, 좌우, 틸트, DPI, 업, 다운, 프로필 전환, 측면에는 앞으로 뒤로 가기 버튼과 DPI 쉬프트 버튼까지 총 13개의 프로그래밍 가능한 버튼이 있고, 로지텍의 시그니처 기능인 무한일까지 적용되어 있어 디자인이 화려합니다. 자, 대충 보면 구형과 비슷하고 자세히 보면 많이 달라진 외형인데, 핵심적인 변화는 DPI 버튼과 DPI 쉬프트 버튼입니다. DPI LED 인디케이터가 없어지고 버튼을 더 크게 적용해 조작 범위를 넓혔고, DPI 단계수는 휠 아래에 있는 LED의 색상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DPI 쉬프트 버튼, 흔히 스나이핑 버튼이라 하죠. 누르는 순간에만 특정 DPI로 변경되는 버튼인데, 구형의 경우 마우스의 손 크기가 맞는 일부 사람들만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손이 작으면 누르기 힘들고, 손이 크면 쓸데없이 눌리는 바람에 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싫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 버튼이었죠. G502X에선 조작감이 개선되었는데, 손이 작은 사람은 이 상태로 사용하면 되고, 손이 큰 사람들은 버튼을 뽑아서 180도 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던 버튼 커버를 장착해주면 눌리지 않습니다. G4나 G903처럼 마그네틱 방식이라 쉽게 탈부착 가능하고, G허브를 통한 비활성화도 가능합니다. DPI 쉬프트 버튼의 감도는 DPI 설정에서 원하는 감도를 선택하고 다이아몬드를 눌러주면 변경이 됩니다. 낮게 또는 높게 설정 가능하네요. 저는 낮게 설정해서 정교한 마스크 작업이나 게임에서 장거리 스나이핑에 주로 사용 중입니다. 핀색 테프론 피트를 사용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은 G무선에 사용된 검은색 피트가 가장 슬라이딩이 낮았고, G슈라 G303에 사용된 회색 피트는 슬라이딩이 강했고, 이번 흰색 피트는 회색보다 더 슬라이딩감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로지텍 파워플레이와 호환이 되고 동글 수납 공간은 그대로 있습니다. 유선과 라이트 스피드 무선 모델은 DPI 인디케이터를 제외하면 LED가 전혀 없습니다. 라이트 싱크는 플러스 모델만 지원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될 듯한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도 없는 건 좀 심심하지 않나요? 자, 로고 정도는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즘 로지텍 신제품들 특징이 뭐 아니면 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LED를 적용할 거면 확실히 적용하고, 뺄 거면 다 빼버리고, 배터리 효율과 경량화에 초점을 두고 개발하더라고요. 자, G슈라 G303 슈라우드, G705, G502X 플러스가 실예인 것 같습니다. 플러스는 RGB 뽕에 중점을 둔 제품인 만큼 LED가 무려 8개가 적용되었습니다. LED 개수가 많아지면 효과가 부드럽고 고급스럽죠.
대신 이쁜 만큼 배터리도 많이 사용하는데 스펙표를 기준으로 LED를 끄면 120시간 사용이 가능하고 LED를 켜면 37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RGB가 없는 라이트 스피드는 140시간이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감성 물론 중요하지만 배터리 효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절전 모드라든지 이것저것 만져봤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광량을 낮추는 거였습니다. 100%에서 10%로 낮추니까 배터리 1%당 1시간 이상 사용 가능했습니다. 풀 충전 기준 10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10%면 LED가 보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둡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구형 G502 라이트 스피드의 경우 240mAh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서 60시간 사용이 가능했는데 G502X에는 500mAh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전작보다 가벼워졌는데 배터리 용량과 사용 시간은 2배 이상 늘었네요. 자, 사이즈만 보면 초대형에 속하는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핑거레스트 때문에 수치상으로만 크고 실제 쥐어보면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너비가 60mm 정도인 주슈라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길이는 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손바닥이 꽉 차는 느낌의 풀팜 그립 유저들에겐 좋은 외형입니다. F10의 20, 10, 10인 제 손에는 풀팜 그립이 가장 편했고 개별 구조로 제작된 클릭 버튼의 특성상 어느 부분을 누르더라도 클릭이 잘 되기 때문에 손이 작은 여성 유저, 손이 상당히 큰 유저들도 무리 없어 보입니다. F10 이하의 클로우 그립도 편했습니다. 손이 엄청 큰 분들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핑거 그립은 불편했습니다. 자, 무게감은 플러스와 라이트 스피드가 4g 차이라서 체감이 거의 되지 않고요. 자, 유선의 경우에는 89g으로 요즘 경량화 마우스를 생각한다면 무거운 편이지만 그래도 구형에 비하면 30g 이상 감량된 제품이기에 극적일 정도로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무게감으로 G502X 슈퍼라이트 모델도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G900, G903, G무선, G슈라에 이르기까지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가장 큰 문제점 바로 더블 클릭 이슈죠. D2FC, FK, 이 옴차 50N 스위치가 범인입니다. D2F 뒤에 C가 붙으면 옴론 차이나, C가 없으면 옴론 재팬. G502X는 금속 접점 방식의 기계식 스위치가 아닌 광 센서를 사용한 라이트 포스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더블 클릭과 디바운스도 없고 더 빠른 입력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휠 스크롤 걸림이 엄청 강합니다. 걸림도 강하고 소음도 크죠.
자, 히어로 25K 센서의 전형적인 트래킹 성능입니다. 3360을 베이스로 한 센서들보다는 균일하지 않지만 3360 대비 배터리 효율이 650%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능과 효율 모두를 잡은 최고의 센서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의 신제품 G502X 시리즈를 리뷰해봤습니다. 리뷰 마무리하며 장단점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단점부터. 자, 첫 번째 단점, 가격입니다. G502X 유선 해외가 79.9불, 국내가 99,000원. 라이트 스피드 해외가 139.9불, 국내가 189,000원. 플러스 해외가 159.9불, 국내가 229,000원. 최근 환율을 생각하면 정발가 책정이 타 브랜드들에 비해 합리적이고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 소비자 입장에선 지출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 비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는 현실이 좀 슬픕니다. 하루라도 빨리 환율이 안정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단점, 무게입니다. 이건 기존 G502 사용자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최근 출시된 경량화 마우스를 주력으로 사용해온 분들이라면 G502X의 무게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겁니다. 유선, 라스, 플러스 세 가지 모두를 사용해보며 개인적으로 가장 편했던 제품은 아이러니하게도 G502X 유선이었습니다. 선이 없는 것 이상으로 편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마우스를 뜯어보면 금형이 10개가 넘고 나사는 30에서 40개 정도 들어갔고 PCB도 3개로 이루어진 너무 복잡한 제품이라 경량화가 쉽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기능성을 포기한 슈퍼라이트 모델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기존 G502 히어로나 라이트 스피드를 사용하는 분들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익숙하면서도 더 편한 무게감일 거라 생각되네요. 세 번째 단점, 무한힐입니다. 하이퍼패스트 스크롤 기능이 들어간 모든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의 단점이라 생각합니다. 휠의 걸림이 강하다는 건 의도한 순간에만 조작을 할 수 있기에 누군가에겐 장점이겠지만 휠을 많이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피로도가 높고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단점으로 꼽았습니다. 리뷰를 하면서 튜닝된 휠을 보여드렸는데 저소음으로 튜닝하는 방법도 곧 업로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점이었던 가격이 장점입니다. 저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가격을 판단합니다. 근데 얼마 전 리뷰했던 마우스 댓글을 보면 이렇게 계산해서 적정가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139.9불에 출시된 G502X 라이트 스피드는 국내가 22만원까지는 적정가라고 할 수 있는데 189,000원이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네요. 자, 두 번째 장점, 다양한 선택지입니다. 경량화에 중점을 둔 유선, 경량과 배터리 효율에 중점을 둔 라이트 스피드, 제대로 화려한 RGB 감성의 플러스 세 가지 모델에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색상, 이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저는 플러스 모델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자, 유선도 상관없다,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에겐 당연히 G502X 추천드리고, 오래가는 무선 게이밍 마우스를 원한다면 라이트 스피드, 오래가면서도 RGB 감성이 역대급으로 화려한 제품은 플러스, 이렇게 선택하면 될 듯 하네요. 자, 세 번째 장점, 스위치입니다. 로지텍 마우스 리뷰에 매번 달리는 댓글, 더블클릭입니다. 자, 기계식에서 광센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니 더 이상 더블클릭 증상 때문에 고통받는 일 없겠죠? 자, 네 번째, 빌드 퀄리티입니다. 휠 튜닝 영상을 추후 올릴 예정인데 로지텍 마우스를 처음 분해해보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라는 게 보통 사출물 3, 4개에 기판 하나가 전부인데 G502X는 금형만 10개 이상 들어갔고 PCB 3개에 나사는 3, 40개 정도 풀어야 분해가 가능합니다. 정말 잘 만든 제품이라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마우스 수리점에서 스위치 하나 수리받는데 만원, 15,000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G502X는 보통 2배 정도 더 받는다 합니다. 자, 막말로 공장에서 G502X 하나 생산할 시간이면 일반적인 마우스 2, 3개 정도는 만든다고 하니 대단하죠. 자, 찌꺼김도 없고 유격도 없고 비쌤도 없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오늘 준비한 G502X 리뷰 도움 되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